내 이름은 천둥의 신 톨!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 들어 발목이 너무 아프다. 아유, 이 망치로 좀 때리면 좀 나으려나. 이게 탁탁 아파라. 누가 톨?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나는 발키리. 우선 그 레인부츠 같은 코스튬부터 벗어보라고. 톨은 코스튬이 생명이란 말이야. 너 계속 발이 아프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 코스튬 족저근막염과 무좀균을 유발한다고. 어?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너 또 헐크한테 패대기 쳐질 거야. 다시 떠올리기 싫은 주시오. 어떡해. 도와줘 발키리. 그래, 내가 책임지고 너의 발 건강을. 발키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항상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하지만 건강한 건투, 그래서 건튜, 건강 튜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염려증을 편안한 확신으로 바꿔드릴 시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요, 뭐 등산이다, 운동이다, 뭐 러닝이다 해서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우리의 발, 그리고 발목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명인 미담 한의원의 손명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의원에 근무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을 처음 뵈요. 방송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제가 약간 과체중이기 때문에 발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질문 드릴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또 남겨주시고요. 근데 병원 이름이 선생님 예. 명인 미담 한의원이에요. 예. 예. 이름만 보면 역시 손 원장님이 명인이시고 맞습니다. 치료받고 간 네. 분들이 너무 치료 잘해. 바로 나았어. 그래서 미담이 일어나고. 명인 미담 한의원이 그런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그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의사 선생님들은 혈자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다 보시면 하면 이제 사람이 마비가 돼. 그렇습니다. 와, 진짜 앞에 우리 제작진들이 막 웃었는데 진짜 마비돼 지금 방금 혈자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건 저 의사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남편 말 안 듣는다고 턱 찌르다가 큰일 나요. 예. 허준의 후예, 유이태 선생의 수제자, 우리 명인 미담 한의원의 손명균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의학에 대한 우리 일반 대중들의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보약에 대한 건데 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전보다 보약 지으시는 분들이 현저히 숫자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거는 뭐 홍삼 때문이다. 네. 홍삼이 뭐 인스턴트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홍삼이 전부한테 다 맞는 건 아니죠, 사실. 일반적으로 소민 체질의 사람에게 잘 맞고 네. 그래서 이제 홍삼을 잘 꾸준하게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면 오히려 안 맞는데도 계속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혈압이 좀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열감이 생긴다든지 네네. 아니면 가슴 두근거림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계속 장기간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네.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 홍삼 좋다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체질에 맞게 예. 약을 지어주시는 게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시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 별명이 예. 병원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다고요? 예. 뭐 별명이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별명이 있나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손간징어라고. 예? 손간징어라고. 오징어 닮지 않으셨는데요? 오징어는 제가 오징어죠. 예. 그 캐릭터 이름이더라고요. 캐릭터요? 예, 어떤 캐릭터? 스펀지밥에 나오는 스펀지밥. 깐깐징어라고. 예. 예. 그 친구를 닮았다고?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성격이. 그 친구 성격이 어떤데요? 굉장히 좀 깐깐하고, 깐깐하고. 까칠하고 약간. 네. 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갈래. 좀 사람이 좀 무덤덤하니 그래야지.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닥터의 성격이라는 게 깐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그렇죠. 예.
잔소리도 좀 하고 아 그럼요. 예. 저녁 딱 보고 어떤 잔소리가 좀 생각납니까? 술을 좀 줄이셔야죠. 와, 닥터는 깐깐해야 됩니다. 그 깐깐한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진료해 주시는 우리 손 원장님과 함께 오늘 건강 튜브 여러분들의 발목 건강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발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해결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예. 아주 그 새로우면서도 참신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거죠? 지하판이 올라가라! 지하판이 근데 굉장히 이게 잠깐 줘보세요. 지하판. 이게 좀 너무 이게 근데 조악하다. 그치 나 많이 좀 작고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없어요? 칼 같은 돌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 필요한데. 예. 근데 이게 발 지압이라는 게 굉장히 또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발 건강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좀 올라가면 살짝 발이 좀 아플까요? 어떻습니까? 3초 안에 내려오실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산책로 같은 데 가다가 지하판 나오면은 누가 먼저 내려오나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아, 예. 근데 특별히 이제 더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건강이 좀 안 좋은 거죠, 확실히. 일단은 발목이나 발 쪽에 피로가 쌓여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고 네네. 하체 쪽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에 특히나 네네.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하판 보면 특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꼭 올라가셔가지고 산책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예. 예.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예. 한번 정해보시죠. 가위바위보. 선생님 성격 나오네. 지니까 바로 IC라고. 발에 땀이 많이 났어. 뭐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좀 올라가시고 그럼 하나를 뽑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예. 카메라를 향해서 건- 펼쳐주십시오. 건강 튜브 튜브 출연 소감. 소장 소감. 예. 어떻습니까, 출연 소감? 예, 일단은 제가 한의원에 오셔서 촬영하는 거는 경험이 좀 있는데 네네네. 방송국에 직접 와서 하는 촬영은 이번이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네. 굉장히 신선하고 네. 이번에도 이제 좋은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자리 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자리 뛰면서 망성 발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종류의 질환들이 좀 있는지. 질환이 굉장히 많지만 예, 예. 대표적인 것들만 계속 예. 뛰어야 되나요? 예, 예. 대답을 할 때까지. 예. 팔 벌려 높이 뛰기 하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을. 대표적인 것들만 네네. 뽑아보면 네네. 자,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네. 그리고 만성 발목염좌, 네. 그리고 지간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것들만 뽑았습니다. 네. 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족저근막염. 네, 그 다음에 지간 신경통, 신경통. 네. 또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 인체에서 가장 큰 힘줄기는 맞습니다. 아킬레스건이요. 네네. 또 그리고 만성 발목염좌. 발목염자. 예.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려오셔도 돼요. 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여름 양말이라서 발코니 나가는 문에 그 네일 같은 게 깔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에 맨날 올라가지고 이 발 마사지를 하는 오. 거죠. 예, 지하. 3초 만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저는 3초 안에 내려오실 것 같아요. 이거 슬로우 불어줘, 슬로우. 넌 어디가 아픈가? 건강 튜브를 말아. 작두에 올라가 다녔다. 나는 지하판에 올라갔어.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번 열어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끼리 꼭 한 바퀴. 깨들어도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뭐 방금 네 가지의 그 발목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발목 질환들이 예. 옛날엔 없다가 요즘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다시 할게요. 야 아프다. 와. 이게 양말이 다 비쳐. 이게 거의 맨발이야 이거.
첫 번째로는 직업적으로 네. 많이 서 있어야 되거나 네. 아니면 많이 걸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치 못하게 발목이나 발에 피로가 자꾸 쌓이게 되고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장기간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 이런 만성 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발목 통증이나 이런 것들 그냥 넘기기 굉장히 쉽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약간 뜨끔한데 아유 괜찮겠지. 예. 뭐 자연 치료가 된다. 네네. 뭐 운동하다 특히 등산하다가도 발목들 많이 삐세요. 그렇죠. 특히 예. 이제 내려오다가 그렇죠. 예. 돌 잘못 뛰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조그마한 통증을 방치하다간 진짜 큰 질환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아무래도 보행 시에 통증이 좀 있다 보니까 잘못된 패턴으로 걷게 되게 됩니다. 네. 아픈 발을 좀 최대한 체중을 덜 실으려고 걷다 보면 네. 그게 하루 이틀 안에 이제 해소가 되면은 괜찮지만 뭐 한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위로 무릎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그 위쪽의 구조물들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하. 즉, 맨 밑에서 체중을 지탱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뼈가 부러지게 된다면 뭐 정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상을 우리가 살면서 잘 당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염자, 발목이 삐었다, 접질러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뭐 지금부터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다시 한번 또 상기해 주시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발 관련 질환들이 제가 보기에는 족저근막염이더라고요. 예. 일반적인 운동화가 아니라 이제 발목을 충분히 지탱해주지 못하는, 지지해주지 못하는 샌들이라든지 네네. 슬리퍼라든지 아니면 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비 올 때 신는 그 레인부츠 같은 것들이 네네. 운동화를 신었을 때 하고는 이제 그 보행의 패턴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뭐 샌들, 그 다음에 발가락 들어가는 그런 슬리퍼 같은 거, 요즘 여름이라서 얇은 거, 바닥이 얇은 거 많이 신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여성분들 많이 신으시는 뭐 플랫 슈즈, 뭐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뭐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 중에 발목이나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집중해서 한번 또 저희 건강 튜브를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그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염증이 생기는지 족저근막염에 대한 네. 현미경 해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족저라는 것은 이제 발바닥을 네네. 뜻하고요. 발바닥. 네. 족저근막은 네. 발바닥에 우리가 아치를 지탱해주는 아치. 그 밑부분을 지탱해주는 그 질긴 근막을 말합니다. 양아치 말고 그냥 발의 아치. 요거를 지탱해주는 예, 그렇죠. 근막. 근막. 아하. 네. 요 부분에서 네네네. 뒤꿈치 뼈에 붙는 요 부분에서 네.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자고 나서 자고 나서.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네, 이렇게 디딜 때 찌릿한 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뭐 뜨끔하는 통증이 있든지. 네, 네.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제 그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을 이제 엎드려서 종아리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눌러보면 네, 네.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이런 특징적인 증상으로 족저근막염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짝 이렇게 발목이나 이쪽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는데 네, 종아리만 만져봐도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명님 미담하원이야. 한번 만져주실래요, 그럼? 저도 약간 오, 요런데, 예. 요런데 바깥쪽으로 아프시면 요런 쪽으로 좀 무리가 잘 오고요. 네네. 요런데, 네, 요런데. 약간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쪽, 종아리가 좀 두꺼우시. 예. 이쪽도 이런 쪽도 잘 뭉치는. 이쪽도. 네네. 예. 여러분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면 직접 가시면 손 원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촉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검진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족저근막염을 예. 정인미담 한의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상에 대한 문진, 네네. 이제 어떻게 증상이 시작이 됐고 네. 현재 불편한 정도는 어떻고 네네. 하는 문진이 첫 번째 이제 진단 과정이 되고 문진을 통해서 몇 가지 예상되는 질환들을 이제 추리고 그리고 이제 촉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침 치료와 부항 치료를 통해서 또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이 뭐 1개월 이상 혹은 뭐 6개월 이상 경과가 되었다, 즉 만성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종아리나 발목 그 국소적인 부분만 살피는 게 아니고 척추, 골반 이런 부분들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맞는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뭐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뭐 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기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네. 이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족저근막염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아침에 자고 나서 이제 뭐 화장실에 간다든지 네네. 물을 마시러 딱 디뎠을 때 네. 찌릿하면서 아프다 그러면 거의 100%의 확률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쪽에서 찌릿하는 느낌. 찌릿하는 느낌. 이게 남성한테 많이 나타나나요?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나요? 성별의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 네네. 주로 이제 직업적인 요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은 이제 운동을 너무 광적으로 하신다든지 네네. 어떤 많이 서 있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네. 혹은 운동을 너무 광적으로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운동을 많습니다. 광적으로 예. 미친 듯이 하는 예. 분들. 예, 예. 또 이런 분들은 말도 잘 안 들어요. 아, 하지 말라 그러면 운동 중독이니까. 네.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예. 네. 아, 그런 분들한테 특히 예. 그 서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네.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매일 서가지고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일어나고, 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이 찌릿하다, 발 뒤꿈치가 찌릿하다 라면 족저근막염을 80~90%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땐 어디를 가야 된다? 명인미담 한의원. 네. 네, 명인미담 한의원의 손명균 원장님과 함께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발목 운동들 네. 한번 여러분께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찍고 하는 게 약간 그 아침 프로그램, 네네. 예,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뭐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뭐 성대현 씨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너무 좀 이렇게 좀 틀에 박혀 있잖아요. 우리 좀 활동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또 화면 집중해 주시고요. 발목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네네. 운동인데요. 네. 종아리하고 네. 정강이하고 네네. 그 발목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네네. 근육을 늘린다면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유연성이 좋아지고 네네. 어떤 충격에 대항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네.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탱을 해주시고 네. 위로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이런 식으로. 네네. 이쪽 오금부터 해서 종아리가 네, 당기는 당기네요. 느낌이 들어야 네, 됩니다. 네, 네. 예. 몸은 뒤로 가지 마시고 여기가 더 당겨야 됩니다. 이쪽이. 아! 네네. 아! 그렇죠. 예. 한 7초 정도. 이게 어느 부위에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운동인가요? 심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의 힘을 길러주고 네네.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네네. 인대들도 지지력을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네. 집에 이런 고무 튜브 하나씩 다 있으실 테니까 네네. 이런 운동으로 발목 안쪽에 그런 근육의 건강을 더욱더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그 남편들 허리띠로 해도 괜찮죠? 아 예.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야! 이런 거고. 자, 발바닥. 네, 바닥입니다. 네. 네. 예, 무릎이 오금이 딱 닿게 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탄력으로 잡으시고 발을 밑으로 쭉 뻗으시면 돼요. 밑으로. 예. 밑으로. 밑으로. 이것도 까딱까딱 하지 말고. 네, 까닥까닥 하지 말고 쭉 지긋하게 눌러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호흡하면서. 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떨리는 거 보이니? 이거는 이쪽 앞쪽에 정강이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쪽에. 예. 예. 우리 그 어르신들이 네. 경상도 사투리로 네. 정강이를 장계이라고 해요. 예, 장계.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는데. 예. 이렇게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한 세트로 예. 2세트나 3세트 정도 하시면 정강이 근육에 네. 확실하게 튼실함을 또 잡아줄 수 있는. 네. 예, 걸어서 지탱해주고 발은 네네 무릎이 쭉 유지하시면 됩니다. 유지. 오금이 닿아야 되니까. 예, 와, 제가 느끼는 건 예. 그 좌측 측면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쪽으로요. 네네네.
우리가 주로 많이 다치는 그 발목 요쪽의 인대를 네네. 이 측면의 근육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네. 인대 쪽에 지탱하는 힘도 늘려주고 근력을 키워줌으로 해서 네. 발목이 안 아플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 이제 오금을 한번 띄워볼까요, 살짝? 예. 띄워보면 힘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갑니다. 네네. 네네. 네. 그런데 붙이고 하면 네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우. 일단 여러분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 족부의 건강, 다리 쪽 그리고 발목의 건강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여기 다리 근육과 발목 근육은 전부 다 인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그 부부끼리라든지 네. 사이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발목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예. 같이 도와가면서 해요. 네네. 발 건강에 대한 사연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건강에 대한 사연들을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또 고른다고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네. 사연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첫 번째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10년째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다양한 중독이 있지만 다행히도 저는 운동에 중독된 남자입니다. 10년째 꾸준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서 준 프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못해도 3번 정도는 배드민턴을 치고 나는데 몇 개월 전에 엄지발가락 통증이 왔습니다. 살짝 삐끗했다고 생각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방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며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운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운동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제 발은 괜찮은 거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겠죠.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이게 네네. 남일 같지는 않은데 네네.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아, 2번씩요? 네네네. 예, 예. 그런데 뭐 저도 사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통증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리고 못 걸을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못 걸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심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네네. 맞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 3주 내지 4주 정도는 아예 관둬야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된다든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된다든지 하면 그냥 3, 4주만 쉬고 다시 복귀를 하면 될 거를 막 3, 4개월을 통으로 날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면 우선은 쉬어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진짜 네. 예, 이게 어딘가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이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운동하다가 보면 네. 발목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네네. 안 좋은 거죠? 소리만 나면 상관이 없고 아, 그래요? 그런데 소리가 나면서 아프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프면 신경을 써야 돼. 네, 보통은 소리가 나는 것도 그 준비 운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삐거나 이러면 그냥 우리가 슈퍼나 편의점이나 약국 가가지고 네네. 맞아요. 진짜 뿌리시는 소리가 나요. 네. 스프레이 파스도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냉각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가벼운 정도의 그런 손상에는 뿌리는 파스로도 네네. 충분히 응급 처치는 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면서도 잘 행동이 안 되는 건데 네. 살짝 다치면 괜찮다고 다시 하면 진짜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파스로도 이제 나아지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예.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다시 할게요. 여자 사연. 여자 사연이었어.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하네요. 네? 인사 받아주시고.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가진 20대 여자입니다. 겨울엔 상관없지만 여름에는 땀이 폭발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양말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샌들을 자주 신는데요. 매년 해왔던 행동이라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샌들을 신고 룰루랄라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20분이 넘어가면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파스를 뿌려도 안 될 만큼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땀 때문에 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가 수심이 깊은 바다처럼 되는데 제 발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네.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이 꽤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발이 이렇게 있으면 뒤꿈치라든지 발등을 전혀 감싸주지를 못하고 요 발끝에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걷다 보면 이제 신발이 자꾸 빠지게 되니까 요 발가락에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그러다 보면 요 발가락 근육들의 필요 이상의 필요 없는 그 자극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활동을 이제 뭐 1주일, 2주일 누적이 되면 통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샌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뒤꿈치하고 발등을 어느 정도 좀 감싸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앞이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뒤하고 이 발등만 좀 감싸주면 발목에 지탱이 되면서 부담이 좀 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 건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우리가 운동하다가 뭐 접질리거나 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가다 보면 이게 발목 염좌나 뭐 족저근막염 말고도 발가락 쪽에 지탱하는 힘에 문제가 생기는 발가락 질환까지도 네, 맞습니다.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네. 예.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함께 또 지하판에 올라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하려고 네.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일상이 건강한 발로 인해서 시원하고 명쾌하고 화려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네. 예, 이런 느낌들이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통증이라도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이나 발목에 그치지 않고 위로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시에 혹은 서 있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유발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신 명인 미담한 의원의 손명균 원장님이셨고요. 저기 이제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예. 여러분 항상 이렇게 네. 행복하게 네. 건강하게 네. 방방 뛸 수 있는 네. 에너지 넘치는 하루 저는 건강튜브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괜찮은데 원장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예, 점프를 조금 더 해주시죠. 여러분들 명인미담한 의원 가면 이렇게 건강하게 더욱더 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한 10분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회차까지 저희가 계속 뛰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제 내가 못 참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TV였습니다.